우리가 VIP다 또는 이 사람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 VIP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올 수 있게끔 채워놓는 게 베스트야.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첫 번째 장르가 고객수라고 하는 장르야. 고객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지. 자, 고객수에 대한 욕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집은 객단가를 오리지널로 매출을 기반으로 하는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고객수가 먼저고 객단가가 두 번째지. 우리 집의 경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수에 대한 욕심을 낸다라고 할 때는 이 고객이 언제 가장 많이 오느냐를 주목해야 돼.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언제, 오전, 오후, 저녁. 자, 이렇게 언제 고객이 몰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고객 수를 많이 우리가 욕심을 내려면. 무슨 말이야? 언제,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대비라는 거래. 자, 예를 들어볼게. 자, A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고객이 언제 가장 많이 오느냐라는 걸 해봤더니 금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항상 바쁘대. 여러분, 그러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잖아. 이거를 현명하게 버티려면 먼저 이제 식사를 하는 거지. 또는 체력을 안배하거나 아니면 인턴, 또는 주변의 팀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애초에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쵸? 자, 이 시간대에 올 수 있다, 몰릴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네이버라고 하는 부분들의 예약을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객이 편성될지 또는 얼마나 어려운 고객이 편성될지 얼마나 많은 고객 수가 그 시간대에 몰릴지라는 걸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네이버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잖아?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인턴과 팀원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먼저 식사를 해결하고 체력을 안배하는 부분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고객 수를 받아낼 수 있어. 버틸 수가 있어. 맞죠? 욕심을 낸다라고 치면. 자, 또 우리가 이 시간대에 많은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자, 이 시간대에 와야 할 고객 리스트가 만들어진 베스트야. 무슨 말이야? 고객이 마음대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이 시간대에 우리가 고객을 땡길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하면 베스트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제방 고객들 자체 중에 우리가 VIP다 또는 이 사람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이 VIP에 해당하는 고객들이 올 수 있게끔 채워놓는 게 베스트야. 그러면 고객을 시술한 후에 고객과 헤어지는 그 타이밍에서 이 시간대에 당신을 우선순위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 시간대가 가장 이 지역에서 로얄 시간이다. 이 시간대에 당신들이 예약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안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로얄 시간대의 고객 수를 우리가 원하는 또는 객단가가 높은 고객으로 채워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야. 이때 고객을 채워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의 고객 수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왜냐면 이 고객수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규 고객수도 있고 재방 고객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항상? 재방 고객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왜지? 재방 고객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지. 뭘 할지 모르잖아. 새로 오는데. 그럼 예측 가능한 고객이 확률적으로 만족시키기 좋고 거기에 VIP에 해당하는 재방 고객들이다라고 하면 예측 가능성도 높은데 플러스 뭐도 좋은 거야? 객단가도 좋은 거잖아. 아름답잖아. 맞죠? 이런 설정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 수를 챙겨낸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건전한 욕심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서 왜 우리가 욕심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거 설계해야 돼. 설계를 해야 되잖아. 설계.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의 재방 고객, 고정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돼.
이거를 일반 등급하고 VIP를 구분해야 돼. 이거 한 1000번 얘기했죠, 제가. 1000번. 이게 구분이 됐어? 구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 2, 3, 4월에 방문했던 VIP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해요? VIP가 누군지 모르겠어? 야, VIP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이거는. 왜? 안 물어본 거잖아. 고객한테 정확하게. 상담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야. 카운셀링에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뭐랄까 찾아내지 못한 거야. 물론 우리가 바쁜 브랜드라서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장에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고객과 굉장히 호흡이 좋았던 상황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우리가 머리만 집중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 고객과 소통을 자주 하는 곳이잖아. 그게 되게 뭐랄까 일반적이었다고 브랜드 색깔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이 사람의 셀링 포인트라든가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찾는 이유 정도는 충분히 소통이 됐을 걸로 예상이 돼. 그럼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VIP와 일반을 나누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고, 나눴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고, 관리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로얄 시간대에 고객을 유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많은 고객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을 받아낼 거고 언제 그 고객 수를 채워넣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사전에 준비한다라는 건 뭐야? 여러분, 사전에 준비한다라는 건 별도의 시간을 쓴다는 거야. 우리가 그냥 고객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 그 이상의 별도의 시간과 별도의 애를 쓴다고 욕심을 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에 그 미용실들이 너무 많아요. 460명 그 고객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할게. 국민이 지금 4천만이다, 4천만. 그치, 4천만이 조금 넘지? 그러니까 460명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미용실 하나야. 국민 460명을 기준으로 미용실이 하나라고. 미친 거지. 너무 많아, 미용실이. 그래서 그 고객, 그 뭐랄까, 정말 많은 경쟁사들 안에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거거든, 이게.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을 잊게 된다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적어도 나를 찾는 고객들 중에 그 안에서 또 나를 더, 뭔가 신뢰하고, 내 디자인을 선호하고, 근데 그 고객의 기본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되는 VIP라고 한다면, 그 VIP에 대한 양을 충분히 좀 채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 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